해시태그 1장. 가을바람이 살랑이는 어느 오후 윤미숙은 낡은 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67의 나이 30년을 함께한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선택한 귀농의 길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마련한 작은 농가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림과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미숙은 낡은 대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이른을 바라보는 듯한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이 동네 이장 박철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쇠 긁는 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여기는 도시하고 달라요. 쓰레기는 정해진 날에만 버리고 농약 뿌릴 땐 미리 알려야 합니다.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에 쏟아지는 규칙들. 아, 네. 알겠습니다. 철수는 고개만 까딱하더니 돌아섰습니다. 함부로 나대지 마세요. 여긴 서울 아니니까. 그 말에 미숙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질녘 짐을 풀던 미숙은 창문 너머로 마을을 내다봤습니다. 논밭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진 길, 저 멀리 보이는 산, 골목마다 모여 앉아 이야기 나누는 어르신들. 낯설지만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서 미숙은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정막만이 집을 감쌌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들리던 자동차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그 대신 귀뚜라미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미숙은 이불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새로운 시작이잖아.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 다짐했지만 사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이 낯선 곳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을지, 무뚝뚝한 이장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미숙은 깊은 잠에 빠져들지 못했습니다. 해시태그 2장.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도시서 오셨다며? 농사는 지어보셨어요? 미숙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요. 몸으로 익혀야 해. 그 말에 미숙은 움찔했지만 곧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오후가 되자 미숙은 밭을 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창고에서 낡은 괭이를 꺼내 들었지만 괭이질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힘껏 내리쳤지만 땅은 조금 파일 뿐 금세 팔이 저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주저앉았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해도 한 평도 못 갈아요. 철수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더니 괭이를 빼앗았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각도를 맞춰서 힘은 빼고. 철수의 손에서 괭이가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밭 한 줄이 갈렸습니다. 미숙은 감탄했습니다. 와, 쉬워 보이네요. 철수는 괭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해보세요. 근디 무리하지 마시고. 미숙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여전히 서툴렀지만 조금 나아졌습니다. 철수는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혼자 살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 말에 미숙은 따끔했지만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님. 철수는 고개만 끄덕이더니 돌아섰습니다. 미숙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무뚝뚝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가 보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온몸이 쑤셨습니다. 손바닥엔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선 볼 수 없던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배우면 돼.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미숙은 처음으로 이 마을에서의 삶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3장. 일주일이 지나자 미숙은 조금씩 마을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정자 앞을 지날 때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여자 이혼했다던데. 혼자 왔어. 미숙은 못 들은 척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회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다가오는 마을 축제였습니다. 철수가 앞에 서서 설명했습니다. 올해도 추석 전에 축제를 합니다. 각 집에서 음식 하나씩 준비하시고. 한 할머니가 미숙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근디 새로 오신 분은 뭘 할 수 있어요? 농촌 음식도 모르실 텐디. 순간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음식은 할 줄 압니다. 아이고, 그런 건 누구나 하지. 다른 할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마을 축제는 특별해. 도시 사람이 뭘 알겠어. 미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철수가 개입했습니다. 설거지랑 청소는 할 수 있겠죠.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저녁을 먹다 말고 미숙은 서울에 사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때? 딸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잘 지내. 미숙은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숙은 일기장을 펴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오늘 마을 회의가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대문 앞에 김치 한 포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김치를 들어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가 날 싫어하는 건 아닌가 보네. 작은 희망이 가슴에 피어올랐습니다.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미숙은 달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나도 이 마을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거야. 해시태그 4장. 여름 어느 날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급히 빨래를 걷어들이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산사태 위험이 있으니 대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은 불안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짐 챙기세요. 회관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미숙는 허둥지둥 중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철수는 손전등으로 길을 비추며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회관에는 이미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미리 대비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사람들은 조금씩 진정했습니다. 밤새 비가 쏟아졌습니다. 새벽녘 산에서 흙이 쏟아져 내려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행히 마을은 안전했지만 논밭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날이 밝자 철수는 가장 먼저 피해 상황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미숙도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잠긴 논밭을 둘러봤습니다. 진흙 속에서 농작물을 구하려 애쓰는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미숙은 회관으로 돌아가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철수가 주먹밥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복구 작업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미숙은 철수가 혼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나르는 걸 봤습니다. 미숙은 다가가 함께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다 하시려고요? 철수는 잠시 멈춰 그녀를 봤습니다. 무거워요. 괜찮아요. 함께 일하면서 미숙은 철수의 다른 면을 봤습니다. 그는 마을의 가장 약한 사람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철수는 말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최악은 지나갔어요. 그날 밤 미숙은 집으로 돌아와 철수를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무뚝뚝하고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마을을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장님, 생각보다 괜찮은 분이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철수에게 직접 만든 된장찌개를 가져갔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드세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미숙은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5장.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미숙은 이제 제법 농사일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특히 마을 부녀회에서는 미숙을 껄끄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미숙은 마을 회의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인터넷으로 직접 팔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우린 그런 거 몰라요.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미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명절에 우리 집으로 와. 다시 서울에서 사는 게 어때? 미숙은 흔들렸습니다. 생각해볼게. 다음 날 미숙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간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이방인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이장님이 쓰러지셨대. 미숙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논으로 달려가니 철수가 땅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철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장님, 정신 차리세요. 철수가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괜찮아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철수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미숙은 함께 따라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로로 쓰러지신 거예요. 며칠 푹 쉬셔야 합니다. 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철수를 보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떠날 수 없어. 그날 밤 미숙은 병원에 남아 철수를 간호했습니다. 철수가 깨어나 말했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이장님을 돌봐드려요? 혼자 사시잖아요. 철수는 잠시 말이 없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처음에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미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이해해요. 철수도 작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미숙은 마음속에서 뭔가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려던 계획은 사라졌습니다. 이 남자 곁에, 이 마을에 남고 싶었습니다. 이장님, 저 떠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안 갈래요. 철수는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마을이 더 따뜻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달빛이 부드럽게 비쳐들었습니다. 해시태그 6장. 철수가 태어난 후 미숙은 그의 집을 자주 찾아가 밥을 챙겨주고 약을 챙겼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어둠이 내려앉는 시간,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 얘기 들으셨나요? 미숙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이에요. 병원에 가보자고 했는데 괜찮다고 버티더니 결국 손도 못 써보고 갔어요. 그 후로 혼자 살았어요. 여기가 익숙해서. 아내랑 함께 가꾼 마을이니까요. 미숙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당신은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이혼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처음엔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망치듯 여기 왔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미숙은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근데 여기 와서 땅을 파고 씨를 뿌리면서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만이 고요함을 채웠습니다. 철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삶도 달라졌어요. 10년 동안 그냥 살았거든요. 근데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다시 살아도 되는구나. 미숙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장님 덕분에 다시 사람을 믿게 됐어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함께 가도 될까요? 미숙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함께 가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두 사람의 마음속에도 희망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아픔을 나누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철수는 미숙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들러 안부를 물었고 미숙은 철수에게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이제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해시태그 7장. 가을이 깊어지고 추수철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 부녀회장이 미숙을 찾아왔습니다. 미숙 씨, 마을 축제가 있는데 도와줄 수 있어요? 미숙은 놀랐습니다. 지난번과는 다른 태도였습니다. 행사 계획서 쓰는 거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시에 제출해야 하는데. 미숙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며칠 동안 미숙은 꼼꼼하게 행사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부녀의 사람들이 모여 계획서를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와, 지원금도 더 받을 수 있겠네요. 축제 준비가 한창일 때 미숙은 회관 청소부터 장식까지 앞장서서 도왔습니다. 무거운 짐도 나르고 음식 준비도 거들었습니다. 그녀의 성실한 모습에 마을 어르신들도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축제 당일 미숙은 일찍부터 나와 준비를 도왔습니다. 철수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 둘 잘 어울리네. 오후가 되자 마을 어르신들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부녀회장이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도 한 곡 하시죠. 미숙은 손사래를 쳤지만 사람들의 권유에 결국 무대에 올랐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구슬픈 목소리가 마을을 감쌌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고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미숙에게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멋있었어요. 미숙은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철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춤추실래요? 미숙은 놀랐지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음악에 맞춰 천천히 춤을 췄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수군거림이 아닌 따뜻한 응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늘에 불꽃이 터졌습니다. 형형색색의 불빛 아래 미숙과 철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해시태그 8장. 축제가 끝나고 며칠 후 미숙는 마을 회관 앞 공고문을 봤습니다. 부의장 선출에 건 부녀회장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미숙 씨를 부의장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미숙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요? 할 수 있어요. 처음엔 우리가 당신을 오해했어요. 근데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이 보여준 모습, 정말 감동이었어요. 미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민총회 날 미숙는 전원 찬성으로 부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철수가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됐네요. 미숙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장님. 그날 저녁 미숙과 철수는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단풍이 물든 산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가 생각나요. 미숙가 말했습니다. 이장님이 그렇게 무섭게 보이더라고요. 철수가 웃었습니다. 저도 당신이 금방 떠날 줄 알았어요. 떠나려고 했었죠. 힘들어서. 근데 이장님이 쓰러졌을 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곳을, 이 사람을 떠날 수 없다는 걸. 철수는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났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을 느꼈어요. 산꼭대기에 도착하자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논밭 사이로 굽이치는 길,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 이제 미숙에게는 낯설지 않은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네요. 미숙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이죠. 철수가 바로 잡았습니다. 미숙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우리요? 철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 씨, 저와 함께 살아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미숙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60을 훌쩍 넘긴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 그것은 청춘의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이장님과 함께. 이 마을에서 나이 들고 싶어요. 철수는 미숙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고 저 아래 마을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내려오는 길 미숙는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뭐가 그렇게 웃겨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미숙는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이 동네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수상한 이장에 텃세 심한 주민들. 근데 수상한 건 내 마음이었네요. 사랑에 빠질 줄은 몰랐어요. 철수도 웃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시 여자가 뭘 안다고 무시했는데 결국 제가 당신한테 빠져버렸네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세요? 함께 저녁 드시죠. 미수가 철수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동반자가 생겼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가을 저녁의 노을이 마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